엄마, 사람들이 나를 또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 어떡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의 한 지하철역, 영국에서 온 두 아이의 엄마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하철 타기를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리지만 엄마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미리엘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와 남편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난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실패한 후 거의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마치 기적처럼 새 생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무래도 생활비가 늘어났기에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출장과 업무가 많아지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의 할머니가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날이 드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내린 결정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기로 정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눈치가 이상하더라고요. 먼저 말하기를 서로 주저하며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눈에 보였죠. 엄마 아빠한테 할 말 있니? 편하게 말해봐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첫째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저랑 단짝 친구 알죠? 그 친구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정말 신기한 것도 많고 많은 캐릭터들도 직접 보니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사온 물건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평소에 의젓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며 조르는 편이 아닌 아이인데 이번에는 달라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아이는 애니메이션에 완전 푹 빠져 살거든요. 아빠를 닮아서인지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서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큰아이가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큰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작은아이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아이의 방에 동양의 남자 가수들의 사진이 붙어져 있는 것은 봤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한국 아이돌 가수에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케이팝을 모르면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몰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아이의 성격과 취향이 완전 딴판일까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고 그렇게 대화를 마쳤어요. 하긴 저도 가족여행을 항상 유럽으로 돌다 보니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여행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과는 문화가 다를 테니 아이들의 시야 확장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과 며칠간 논의한 끝에 먼저 일본에 간 다음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항공권, 호텔 모두 이미 예약을 마쳤는데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결제기한에 문제가 생겨서 여행 일정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럼 여행을 못 가는 거냐고 울먹거리더라고요. 비록 제가 힘들겠지만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껏 항상 함께 여행을 다녔고 남편이 아이들을 매우 잘 돌보고 꼼꼼해서 제가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혼자 가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까짓 거 한번 해보자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우리끼리 가자고 하니 아이들은 좋아서 방방 뛰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우리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감은 곧 작은 시련으로 바뀌었죠. 기내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하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깔끔하고 매력적인 스시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에 왔으니 진짜 일본 스시를 맛봐야지. 라며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아이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어요. 이거 어때? 라고 물으며 아이들과 의논한 끝에 다양한 종류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죠. 아마도 처음 보는 음식의 모양과 맛에 아이들은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한두 조각을 맛보더니 더 이상 입에도 대지 않더라고요. 엄마, 이거 느낌이 이상해. 라며 큰아이가 불평을 했고 작은 아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여행의 피로와 배고픔이 겹쳐 작은 아이가 칭얼대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을 나오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여행한다니 대단하다는 듯이, 하지만 동시에 왜 저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나 하는 비난의 눈빛도 느껴졌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둘러 결제를 하고 나오려는데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카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에 해당하는데 이런 큰 식당에서도 카드 결제가 안 된다니 조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환전을 몇 번이나 했고, 그래서 생긴 무거운 동전을 계속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도 신경 쓰였고요. 첫날 이후로 일본에서의 경험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식당에 가거나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친절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냉정함과 개인주의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 여행의 가장 최악의 순간은 바로 지하철에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기에 급한 대로 간식이라도 사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달달한 간식을 먹어서인지 아이들은 금세 기분이 훨씬 좋아졌고 우리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주변의 분위기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우리를 피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아이들이 작게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자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의 일본인들이 냉담한 눈초리로 아이들을 흘겨보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웃음소리에도 주변에서는 일제히 침묵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공공시설에서 떠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그건 정말 작은 속삭임이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우울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의 소음도 허용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에 저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했어요. 아이들이 잠시의 기쁨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저를 슬프게 했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런 경험은 앞으로 이어질 한국에서의 여행을 걱정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니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그리 좋지 않아 한국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식당에 들어섰어요. 식사 시간이 아니어서인지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잠시 후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물었죠.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기다려달라며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은 영어를 잘해서 일본에서처럼 휴대폰 앱의 도움 없이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직원을 기다리며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일본은 식당이나 길을 물어볼 때 등 도움을 청하면 그들은 영어로 말하긴 했지만 일본인들의 발음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휴대폰 앱을 열고 대화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 그리고 식당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모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한국인들이 직접 본인 폰으로 어플을 켜서 도움을 주시려고 했어요.
일본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며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생각하며 한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점심과 저녁 사이 재료 준비 중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기에 그냥 앉자마자 아이들 밥을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주문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던 거였어요. 영업시간이 아니라 재료 준비하며 휴식 중이었는데 아마도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주인 할머니께 말하려고 들어갔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이 귀엽다고 손주들도 이 나이 또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통역을 해줘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추천으로 저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입맛에 맞았는지 밥을 잘 먹더라고요. 저나 아이들이나 일본에서는 음식이 맞지 않아 여행 내내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금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더 시켜달라고 해서 저는 밥을 추가로 주문했어요. 잠시 후 주인 할머니께서 제가 주문하지 않은 계란말이와 누룽지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주문이 잘못된 줄 알고 이것은 주문하지 않았다며 밥만 더 주문했다고 하니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니 손주들 같고 밥도 잘 먹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며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이 많았겠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일본에서의 힘든 일이 생각나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에게 위로받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나선 여행이었지만 낯선 나라에서 혼자였고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힘들었거든요. 처음 만난 할머니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는데 앞불싸 현금을 환전을 못한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다닌 제 탓을 하며 조심스럽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는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냐며 당연히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훨씬 편하겠네요. 일본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요.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한국 여행은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에 긴장도 풀리고 낯선 나라이지만 금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나와 저는 아이들과 지하철을 타고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일본에서와 달리 아이들의 얼굴도 밝아졌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저도 매우 행복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였고 역내도 깨끗해서 이용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도착 몇 정거장을 남겨두고 작은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며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은 아이를 안으려 하자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분이 일어나시더니 작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면서 본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는데 곧 내릴 거라고 앉으라고 하시니 분위기를 보던 눈치 빠른 작은 아이가 폴짝 앉으며 싱글벙글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계시던 여학생이 큰아이를 보며 너도 다리 아프지? 동생이랑 같이 앉아서 가렴하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분께 너무 죄송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밝은 표정을 짓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귀엽다는 듯이 눈웃음을 보내며 아이들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남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의 안내 표지판은 글자가 많고 정보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읽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요소들이 많아서 가는 길을 잃지 않고 빠르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죠. 저와 아이들은 남산타워에 도착해 기념품도 사고 야경을 보며 사진도 찍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이들 사진만 계속 찍고 있자 지나가던 아기 엄마가 다가오더니 여행 오셨어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 없으시죠? 제가 찍어드릴 테니 아이들과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세요.
하면서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엄마 뒤로는 남편분과 저희 애들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역시 같은 엄마라서 이해해주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번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아기 엄마가 찍어준 사진을 보면 정말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웃음까지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그때 먼저 다가와준 한국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요. 여행을 하면서 왜 한국 문화와 케이팝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 남편에게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본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위로하며 같이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가지 말고 한국에만 여행했어야 했는데라며 저를 위로했죠. 그러면서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본인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다녀온 후 큰애는 일본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지고 한국 가수들과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요새는 서울에서 먹은 삼겹살이 또 먹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곤 해요. 그래서 조만간 가족 여행을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멋모르고 일본에서 일정을 길게 잡고 한국에서는 고작 이틀만 있어서 몰랐는데 애들 재워놓고 검색해보니 가보고 싶은 곳,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 못해본 게 영국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겨울쯤 남편 회사 일정에 맞춰서 이번에는 한국만 일주일 여행을 가려고 해요. 한국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머니 식당에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인사드리려고요. 그리고 그때 추천해주신 경복궁 한강공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땐 남편과 같이 가니 저도 여유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겨울 풍경은 어떨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